네, 안녕하십니까. 눈사랑한영입니다. 오늘은 안검면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검면축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많이 좋아지는데 그 안검면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식하게 화이팅! 안검면축은 이제 눈 주변에 상안검, 하안검, 특히 상안검 부위가 뭉치고 쪼이고 꽉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 나타나는 증상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힘이 없어서 못 뜨는 경우, 눈이 부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꽉 조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눈을 뜨면 눈이 너무 건조해서 자꾸 눈을 감게 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눈이 실룩거린다는 분도 있고, 또 안구 건조가 심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 때문에 안검 연축이 왔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고, 이렇게 안검 연축은 굉장히 드문 병이었는데 최근에 더 많아지고 더 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눈에는 이렇게 6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상하좌우 45도 방향 6개의 근육이 있어서 대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인 3번, 4번, 6번 뇌신경이 근육 운동을 통해서 눈동자를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안검 부위는 그 신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은 대뇌 3번, 4번, 6번 뇌신경의 지배를 받지만 이 상안검, 안검 부위는 대뇌의 기저핵이라는 부위의 근육 운동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의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대뇌 기저핵의 퇴행성 변화를 큰 원인으로 봅니다. 교감신경 항진이란 우리가 인체에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있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것이 자율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넘어지려고 그럴 때 균형을 잡게 해주고 어떤 것이 지나칠 때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데 그것이 확 틀어져서 이제 병이 된 상태에서는 균형을 잡지 못하는 상태가 옵니다. 그러면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부교감 신경이 작용되면서 그것이 이완되고 풀어져야 되는데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꽉 조이고 뭉치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내가 뜨려고 해도 안 떠지니까 손으로 막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고 좀 지나면 눈이 안 떠집니다. 그것도 뭐 어떤 분은 뭐 30분, 1시간 또 그 이상 눈이 안 떠지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실 때 옆에 따님분 손을 잡고 가거나 이렇게 한쪽 눈을 이렇게 해서 들고 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치료는 이제 교감신경 항진, 대뇌 기저핵 변화, 또 안검연축이라도 나타나는 증상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치료하면 많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다 경우의 수가 다 틀리는데 이거 확률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옛날서부터 그래서 연대라는 개념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연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에 따라서 뭐 치료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표현을 옛날에 했는데 다 경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다 이렇게 환자마다 더 힘든 병도 빨리 낫는 병이 있고 적은 병도 잘 안 낫는 늦게 가는 병이 있고 다 틀립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말을 더듬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말을 더듬어서 특히 숫자 옛날에는 이렇게 오늘 3월 21일 그러면 21번, 2번 뭐 요렇게 했다면 그때 뭐 불려지면서 뭐 이렇게 책을 읽어라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번호가 나한테 올 것 같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정상인 경우는 조금씩은 긴장을 하겠죠. 자기 번호가 불려주고 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씩 긴장해도 나가면 잘하는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너무 지나치게 항진이 되는구나.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도 시험 당일날 그 결과보다 못한 내가 한 결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어릴 때부터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항상 좋게 가지고 지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뭐 절에 가더라도 스님들이 한 번씩 봐주는 그런 거에 뭐 좋다, 뭐 잘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마다 나는 뭐 이런 거 다 극복할 거야. 나는 뭐 잘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근데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앙금 연축도 마찬가지로 지나친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쪼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 더듬는 아이가 반에서 한두 명, 뭐 전교에 뭐 몇 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이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더듬고 싶겠습니까? 앙금 연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교감신경이 항진하게 되면 신경이 흥분되고, 신경이 흥분되면 근육이 쪼이고 뭉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본인은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신경이 그만큼 약해지고 쪼이고 뭉쳐서 근육이 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안경이 눈이 많이 나빠서 이렇게 안경을 써서 이제 성인이 돼서도 이제 굉장히 안경을 쓰기 때문에 운동이나 뭐 이렇게 대외 활동이 많이 불편해하고 성격도 좀 소심하고 좀 이렇게 나대는 걸 잘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의대를 이렇게 가서 내가 한의학은 전체를 배우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뭘 전문으로 할까?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내가 해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고 어떤 걸 잘할까를 고민을 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말 더듬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이나 한방치료법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가장 잘하는, 내가 아픈 분야니까 내가 잘 아는 분야, 누가 제일 알겠습니까? 그 학문을 공부한 사람보다 그걸 아파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 질환을. 그래서 그걸 잡거나 아니면 눈이 어릴 때부터 안 좋아서 굉장히 이렇게 불편했기 때문에 눈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관심을 갖거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 더듬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눈에 대한 치료법들은 침치료법 뭐 하나, 뭐 근시의 간청격을 쓰라든가 원시의 신정격을 쓰라든가 뭐 난시의 뭐 비정격을 쓰라든가 뭐 황반병성의 의승왕격을 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험상에 누적돼서 침치료법이 있고, 침치료법은 그렇게 이제 그 책들이 있습니다. 사암진법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체계적으로 정리된 눈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보면서 난 눈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학생 때부터 마음 먹고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방은 동의보감이나 우리 한국적인 책 처방에는 자세하게 이게 처방이 별로 없습니다. 황반변성에 뭘 쓰고 녹내장에 뭘 쓰고 뭐 백내장에 뭘 쓰고, 백내장은 치료가 안 되는 거, 아예 치료법 자체가 뭐 백내장에는 폐정격 뭐 침치료법만 나와 있지 약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백내장 수술로 다 한다고 그러니까 배웠어도 치료법을 알아도 환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잘 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처방에 대해서, 한약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제가 중국의 제일 유명한 안과 병원들을 여러 군데 가서 공부하고 또 그 최대의 그 분야의 명인이라는 거기 중국의 그 유명한 분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거기서 같이 옆에서 보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물어보고 약에 대해서 처방도 또 받고, 또 얘네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논문집이 있습니다. 논문집에 이렇게 자료집 책 뭐 딱 하면 책을 한 150권 이상 책을 사서 논문집에 적혀 있는 자기 참고서적 그런 것들을 150권 이상 사서 제가 이제 그 중국어 말은 못해도 학교에서 이제 중국어 배웠기 때문에 중국책, 처음에는 중국책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책을 다 보고 정리하고 150권 이상 책을 다 정리하면서 처방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황반변성에는 원인이 이렇고 분류는 이렇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약을 쓰고 왜 그렇고 어떻게 할 거고 무슨 약을 쓰고
근데 그 중국에는 이제 처방은 쫙 나와 있는데 침치료법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침치료법은 쫙 나와 있는데 약에 대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난치성 눈질환을 공부하게 된 이런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면서 이제 뭐 치료된 경우도 있고 치료 못해서 가슴 아파한 경우도 있고 또 치료돼서 보람된 느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한의사 가운데 불임을 치료하는 한의사들은 아주 난임으로 고생한, 임신이 안 돼서 고생한 사람들이 한약을 주면 임신돼서 보람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눈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이제 낫는 경우입니다. 낫다고 그래서 당연히 여기입니다. 내가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부족해서 당연히 그렇다고 느끼지만, 치료를 잘 해낸 경우도 당연히 내가 이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그러나 이제 두 가지 경우만 얘기를 드리면,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제 한쪽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시력 장애가 와가지고 그 원인은 대뇌의 뇌염 뇌질환, 우리 한반선 피질명이라고 합니다. 대뇌 피질에 장애가 와서 눈에 시력이 안 보이는 경우. 그래서 큰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해도 해줄 게 없다, 뭐 재활치료나 받아라 이런 경우를, 대뇌 피질 중국의 이제 논문집에 나오는 책 처방을 보고 약을 써서 그 아이가 시력이 0.5 이상 나온 경우, 이건 시일이 좀 지났지만 항상 내가 보람을 느끼는 한 케이스고, 또 한 명 같은 경우는 이제 사관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자기가 시력이 안 나와서 잘 못 가겠다 그런 경우는 또 본인이 사관학교를 가서 감사하다고, 또 이제 내가 이제 블로그에 그 글을 이렇게 보고 그런 글을 올려서 이 학생이 이제 사관학교를 갔구나, 그렇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똑같은 경우에 똑같은 환자가 반복돼서 계속 온다면 데이터를 잡고 통계를 잡겠는데, 랜덤으로 옵니다. 이렇게 피질명 환자가 계속 왔으면 피질명 환자 대뇌 피질로 인해서 장애로 인해서 시력이 안 좋아진 경우를 100명 가운데 몇 명을 치료했다 이게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환자, 어떤 날은 이런 환자, 어떤 날은 녹내장, 어떤 날은 황반변성, 어느 때는 눈중풍, 다 틀리게 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학생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한 명만 더 얘기를 하면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인데, 어릴 때 이제 그 학생도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백내장, 선천성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수술하자는 경우, 이제 나하고 연이 닿아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해서 정상 시력, 그 아이는 이제 시력이 잘 안 나왔었는데 시력이 거의 1.0까지 올라간 경우로 해서 꾸준하게 고3이 됐을 때까지, 초등학교부터 고3 때까지 계속 이제 그 소식을 알게 되고 약을 또 환으로 계속 먹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경우를 얘기 드렸지만, 이것은 딱 그런 질환이 통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랜덤으로 오고, 또 그 아이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아이가 꼭 성공하라는 좋아지라는 그런 것은 확답을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한의학이라는 것이 치료가 된, 이렇게 하면 많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다. 근데 다만 이제 부족한 것은 내 자신이 아직 깨우침이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덜 깨우쳤기 때문에, 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자다 깨다 잠이 안 온다 그러는데, 저는 깨다 자다 이렇게 합니다. 깊은 잠을 자질 않고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치료법이 있을까? 그래서 항상 5시 반에 일어납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아침마다 맑은 정신으로, 대신 10시 반에 잠을 잡니다.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항상 공부를 합니다. 게다가 또 운동을 합니다. 운동은 제가 이제
운동을 권투를 지가 이제 1년 반 가까이 돼 가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신이 약해집니다. 사람은 육체가 단단해지고 강해지지 않으면 심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권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될 거 있으면 참고 삼아서 항상 육체와 정신을 강건하게 그렇게 하고, 항상 제가 살아가는 세 가지가 잊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항상 근면, 열심히 아무리 자기가 많이 있던 적던 뭐 유식하던 무식하던 항상 근면하는 거, 그 다음에 성실한 거. 오늘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시대는 근면과 성실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독창성을 갖는 거, 자기만의 독보적인 어떤 분야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자기만의 확실한 족적을 남기는 거, 그걸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특히 안검 연축으로 항상 긴장되고 수축되고 눈이 경련이 나거나 눈이 많이 불편한 분들, 제가 아까 말 더듬 거리는 아이와 그 아이가 어릴 때만 말 더듬지 않습니다. 말 안 더듬죠. 그런데 그냥 공포증이 있습니다. 대인 공포증. 뭐 군대를 가서도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딱 이렇게 발팔려고 하면 굉장히 두근거리고 과흥분되는 상태, 그런 것과 안검 연축도 꼭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흥분 상태로 보고 항상 마음을 편하고 제가 말을 더듬지 않듯이 자꾸 이렇게 훈련하고 이완시키고 노력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